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해볼 고철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같이 로봇을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로봇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로봇은 옛날에 어느 말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네,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로봇은 아주 먼 옛날 체코에서 쓴 한 소설가가 그 체코 소설책에 로보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로보타는 일하다, 노동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로봇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의 뜻은 뭘까요? 지금의 로봇. 로봇은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처럼 얼굴, 팔, 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꼭 로봇일까요? 아니죠. 우리 그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청소기를 보면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 청소기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죠. 근데 왜 로봇이라고 할까요? 네. 이 로봇은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를 볼까요? 우리 선풍기는 로봇일까요? 아니죠. 선풍기는 꼭 사람의 손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으로 켜야 움직이죠. 그래서 로봇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선풍기를 로봇 선풍기로 만들려면 어떤 기능을 넣으면 될까요? 선풍기에 온도 센서를 달아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워지면 그때 작동이 되면 이건 로봇 선풍기가 되겠죠. 네. 근데 온도만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작동이 되면 좋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풍기 앞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작동이 되면 로봇 선풍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또 볼 수 있는 세탁기는 로봇일까요? 아니죠. 세탁기도 꼭 내가 세탁물을 넣어서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죠. 그러면 이 세탁기도 로봇이 되려면 어떤 기능을 넣으면 될까요? 이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거나 뭐 어떤 그 오물된 세탁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세탁이 되면 그건 로봇 세탁기가 되겠죠. 근데 양말 하나만 넣었는데도 자동으로 세탁이 되면 좋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말, 바지, 상의 이렇게 어느 정도 세탁물이 찼을 때 그때 작동이 되면 그럼 좋겠죠. 그러면 로봇 세탁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봇은 어떤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면 이것은 로봇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본 이 친구와 같이 얼굴, 팔, 다리가 있는 로봇, 이와 같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휴머노이드형 로봇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이 휴머노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얼굴, 팔, 다리가 형태로 되어 있으면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똑같이 휴머노이드처럼 얼굴, 팔, 다리가 있지만 정말 사람처럼 피부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옷도 입고 이렇게 정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보그는 뭘까요? 이 사이보그는 생각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뇌가 하지만 팔, 다리가 기계적인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사이보그예요.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중에 감정이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쁘고 슬프고 춥고 아프고 이런 감정 있는 로봇, 사이보그겠죠.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는
전부 다 기계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감정이 없어요. 슬프거나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이보그는 생각은 사람, 생물이 하기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해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휴머노이드의 작동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셨죠? 아주 재밌게 작동하는 모습 잘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휴머노이드는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걷는 로봇이죠. 그럼 로봇은 꼭 다리가 있어서 걷기만 할까요? 아니죠. 로봇은 바퀴가 있어서 그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형 로봇과 다리가 있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보행형 로봇, 이렇게 주행형, 보행형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보행형 로봇 중에서도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이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네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6개 있는 육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그 로봇은 그 주행형 로봇과 보행형 로봇으로 나뉘고요. 이렇게 2족, 4족, 6족 보행. 뭐 그다음에 거미처럼 아주 다리가 많은 로봇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족 보행과 4족 보행과 6족 로봇의 그 장단점이 있겠죠. 2족 보행은 다리가 두 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가 있죠. 우리 사람처럼 다리가 두 개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4족 보행이나 6족 보행 로봇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6족 보행, 4족 보행, 2족 보행의 여행 그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과 이 로봇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은 명령을 누가 하나요? 이 사람은 명령을 뇌가 하죠. 뇌, 머리가. 그러면 이 로봇은 명령을 누가 할까요? 로봇은 명령을 컨트롤러가 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 로봇의 컨트롤러에 입력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대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각기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이 피부로 덥다, 춥다, 뭐 맛있다, 맛없다, 뭐 이렇게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이 로봇은 어떤 것으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로봇은 센서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온도 센서나 뭐 적외선 센서 이런 그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센서들로 로봇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너지원이 뭘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음식물을 먹고 뭐 햄버거, 김밥 이런 음식물들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럼 로봇은 에너지원이 뭘까요? 로봇은 에너지원이 전기죠. 전기. 그래서 이 로봇은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 전기를 받아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행동은 무엇으로 할까요? 사람은 이 근육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떤 걸로 움직일까요? 이 로봇은 모터로 움직이죠. 네. 그러면 우리 로봇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로봇은 크게 이 컨트롤러가 있는 제어부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 전기 에너지원을 그 입력해주는 전원부가 있고요. 그리고 구동을 할 수 있는 구동부가 있어요. 구동부에는 이제 센서, 모터 이런 그 불빛을 발하는 LED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어부에는 이 컨트롤러가 있어서 아까 그 우리 사람이 그 로봇을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USB 케이블이나 전송 케이블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에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뭐 구동부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로봇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원부가 있는데요. 이 전원부는 이 로봇의 전원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DC 전원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DC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원에는 AC 전원과 DC 전원이 있는데요. AC 전원은 우리 흔히 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 전원 있잖아요. 그 220V 전원을 그 AC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DC 전원은 뭘까요? 이 DC 전원은 이 220V 전원을 받아서 이 정전압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DC 전원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DC 전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이 어댑터를 통해서 220V 전압을 받아서 5V, 12V 이렇게 정전류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어댑터인데요. 이 로봇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DC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동부에는 센서가 있고 모터가 있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LED가 있는데요. 이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전원을 그 전원부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 센서, 이 터치 센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터치 센서를 누르니까 반응을 해서 모터가 돌아가고 이 LED 모듈에서 불빛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 센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터치 센서는 아까 그 감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 모터는 아까 그 설명드린 그 AC 전압, DC 전압이 있는데요. 이 모터에도 AC 전압을 받아서 작동하는 AC 모터가 있고요. 이 DC 전압을 받아서 그 작동하는 DC 모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는 거의 대부분 DC 전압을 사용해서 DC 모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모터도 DC 모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DC 모터 중에서도 크게 우리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감속 모터가 있고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이 감속 모터는 이 자동차 바퀴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모터를 이제 감속 모터라고 하고요. 이 서버 모터는 이 로봇의 관절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위치시키는 서버 모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휴머노이드 이 로봇에는 감속 모터가 사용됐을까요? 서버 모터가 사용됐을까요? 원하는 위치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서버 모터를 사용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로봇의 바퀴에는 어떤 모터가 사용됐을까요? 네, 자동차 로봇에는 그 바퀴에는 그 감속 모터가 사용됐겠죠.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감속 모터를 사용할지 서브 모터를 사용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속 모터가 사용된 로봇과 이 서버 모터가 사용된 로봇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통신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부는 크게 이제 그 적외선 통신, 직비 통신, 블루투스 통신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자 그 장단점이 있겠죠. 이 적외선 통신은 이 통신 거리가 짧고 그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뭐 밝은 빛의 외부의 빛에 의해서 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점은 그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직비 통신은 수신 거리도 멀고 그 빛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1대1 통신이 되고요. 그 적외선 통신은 이 채널만 같다면 리모컨 하나로 여러 개의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통신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라는 뜻은 이 파란 이빨이잖아요. 왜 파란 이빨의 이름을 그 붙였냐면 아주 옛날에 그 바다를 누비는 그 어느 곳이든지 다 가는 해적이 있었어요. 그 해적의 그 이빨이 파란 이빨이었는데요. 그 해적의 이름을 따서 이 블루투스 통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통신이 있는데요. 그 요즘에는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TV 여러 군데 어떤 기계든지 다 이용하는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모컨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통신의 통신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네, 적외선, 직비,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강아지 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에 그 어플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 로봇에는 블루투스 통신 수신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봇의 작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로봇의 이 센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센서가 있는지, 또 이 센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센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